자, 오늘 강의입니다. 버는 것만큼 중요한 유지. 유지. 투자로 번 돈을 자산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 명확합니다. 자, 코로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때 주가가 잘 가다가 완전 폭락을 했죠. 저 육과장도 여기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날릴 뻔했어요. 그죠? 하지만 잘 살아남고 중고 캠핑 용품까지 정리해 가면서 추가 매수를 한 덕분에 살아남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 올라오니까 여기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해외 유명한 그루들도 뭐라고 했냐? 더블 딥이 올 거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상승한다. 이 전 저점을 깨는 모습이 반드시 한번 나올 거다. 국내에 주식으로 방귀 좀 끼신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그래서 수익을 진짜 많이 못 냈어요. 정말 국장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왜? 더블 딥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그냥 날라갔죠. 쭉 날라갔죠. 여기서부터 쭉 날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IPO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제 막 개인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포모니 뭐니 PDR이니 그죠? 신주어들 나오기 시작하고 현금은 쓰레기니 그죠? 증권사에 할머니가 손주 안고 나오는 모습이 뉴스에 흘러나왔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 내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투자하고 싶다고. 예. 10몇 년 동안 한 15년 동안 꼬시더 15년 동안 꼬셔도 절대 투자 안 하겠다는 것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한 달 뒤부터 주가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투자해서 여기까지 돈 버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데서 못 벌었고. 제가 이제 뭐 건너 건너 아시는 분들도 뭐 1억으로 10억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TQQQ 무한매수, SOXL 무한매수 이때 엄청났고요. 뭐, 뭐 2천만 원 넣어갖고 3억을 벌었어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널렸었어요. 그리고 돈 벌었다고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막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막 오프라인 강의까지 열었어요. 막 예. 강의 한 번 하는데 막 100만 원씩 받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수강 신청하는데 100만 원이 100만 원. 예. 1억으로 10억 벌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런 게 100만 원에 팔려 나갔다고요.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예. 그분들 없어졌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유가장은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일정 이상 상승하면 멤버십분들한테 항상 알람을 보내요. 그래서 멤버십 게시판을 올리거나 아니면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알람을 드리는데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유지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난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금액이에요, 금액. 돈이죠. 그리고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그죠?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우리나라 국장이 변하나?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있나?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돼요? 확신이 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리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25년이었던 거예요. 그죠? 유가장도 여기에 이 상승에 탑승을 해서 수익을 제법 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만 위주로 하다가 국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니까 너무 좋다. 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는 레버러지를 쓰거나 비중을 늘리지 말아라. 더 막 공격적으로 줄일 타이밍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유가장이 맨날 밀고 있는 총액 고정 매매법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인버스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막 조롱하고 있죠, 지금. 응? 그죠? 막 조롱하고 있죠. "아유 저 바보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쪼금만 시간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바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0년 말의 기억을 벌써 다 잊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안 오고 뉴비들이 들어와서 괜찮은가? 괜찮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무조건 부러진다가 아니라 그죠?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유가장도. 그래가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국장이 저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부터는 비중을 줄여 나가는 단계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앞으로는 총액 고정 매매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으로 투자했는데 이게 3억이 됐어. 근데 여기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계속 금액이 오를 거야.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될 거잖아요. 그러면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해. 예를 들어서 막 지수가 막 5,500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어내야 되는 거야. 덜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더 가파르게 비중을 넣어요. 아, 내가 여기서 왜 1,000만 원만 넣었을까? 1억을 넣었으면 지금 나 5억 돼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비중을 여기 더 불려요. 더 많이 넣어요. 여기서 비중. 그죠?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 들어오는 돈들은 어떤 돈이냐면 본인이 처음에 여기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만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은 여윳돈이라든가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돈인데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은 뭐냐면 이제 뭐 단기로 이제 뭐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거나 뭐 전세 놓고 나서 중간에 맞고 있는 돈이거나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이런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방을 노리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본인이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돈만 까먹었을 때는 데미지가 좀 덜해요. 근데 이런 기간 있는 돈이거나 대출 있는 돈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요 비중을 줄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비중을 줄여 나가는 부분들. 이걸 꼭 좀 하세요. 의식적으로 하세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4,700이야. 그럼 난 이 4,700을 정점으로 보겠어. 4,800에서는 어떻게 하고, 4,900에서는 어떻게 하고, 5,000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언젠간 조정을 받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버티면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 70% 80% 나는데 어떻게 버틸려고 그거를. 근데 더군다나 레버리지거나 빌린 돈이거나 갚아야 될 돈이거나 대출받은 돈이면 못 버텨요. 그거 버틸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투자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해본 거예요.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용이나 레버리지는 못 버텨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도 막 뭐 20조가 넘었니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자,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비중 어떻게 해요? 처음엔 따라가다가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하더라도, 그죠?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비중은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이만큼 올라서 요만큼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예요. 이만큼을 끌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을 끌고 와서 벌어오는 거를 단 2달, 3달이면 다 시장에 반납한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중을 줄여놨으면 여기서 떨어져 봐요. 요만큼 떨어진다고. 요만큼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익이 있죠. 차익. 요게 내가 번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앞에서 벌어온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여나가서 통장에 챙겨놓은 돈 있죠.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 수익이에요. 요만큼만. 어? 여기까지 먹은 건 내 수익 아니에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지. 고작 여러분들 2달, 3달 떨어지면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다 반납해요. 2년 동안, 3년 동안 번 거. 거짓말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명 이제 자, 육과장 곡선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육과장 곡선.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가격, 주가, 금액이죠. 금액, 투자금이죠. 여기 주가, 여기 투자금, 여기 금액. 그렇죠. 요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변곡점이죠. 요 변곡점. 요거서부터 요까지. 여기를 언제로 잡을 건지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원히 오른 주식은 없고요.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한국 주식은 시크릿컬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에요. 지금 이제 AI라는 거대한 사이클,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을 타고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지금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미중이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상승할 일이 없는 주식들이에요. 벌써 꺾어졌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때를 나는 언제로 잡을 것인지 또는 아 이런 게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딱 가지고 앞으로의 매매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투자를 하면 자산이 이렇게 늘어요. 그죠? 늘다가 급격하게 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여기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 요때 낙폭을 줄여 놔야 돼요. 요때. 요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오히려. 그럼 끝이에요. 시작에서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 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주식창을 딱 열고 계좌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 막 기분 째져. 막 최고야 막. 이렇죠. 그러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비중을 줄여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특히나 수익을 좀 냈다가 다시 반납하고 냈다가 반납하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최근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면 조금 먹고 팔고 조금 먹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쭉 끌고 가되 전체적인 덩어리를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읽어서 나중에 지금은 1,000만 원, 나중에 5천만 원, 1억, 3억, 5억, 7억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순자산 10억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하시고 평상시에 이런 마인드, 생각,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계시면 중간에 가면서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도 조정이 올 거야. 그런데 지금이야 막 육과장 얘기한 거 잘 듣죠. 근데 나중에 가면 막 떨어지면 막 또 욕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떨어졌을 때도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죠. 요때 대응하는 것들은 이제 멤버십에서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또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는데 국장은 하고 있으면 또 하겠죠. 제 성격상.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런 기준들을 잘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자산을 지키실 수 있다. 지금 번 돈 절대 여러분 돈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에 다 반납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꽤 하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갑자기 막 오금이 저려오죠? 과거의 PTSD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투자한다고 막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요렇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까먹는 분들 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나중에 은퇴할 때 그 돈 모으면 막 2억, 3억, 4억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내가 투자에 어떤 재능이 없고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미국 주식으로 넘어와서 포트폴리오 딱 짜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투자로 수익이 잘 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 잘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